그러면은 이제 타쿠데디님의 자기소개 및 이제 정보보안에 입문을 하게 된 계기를 네,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쿠데디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타쿠데디고요. 저는 정보 보안이랑 사이버 보안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보 보안에 입문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약간 궁여지책으로 그 개발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하나?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도 어떻게든 IT 쪽에서 자리를 잡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해 봐야겠다고 해서 그냥 막 무턱대고 해킹 관련된 정보를 찾아봤던 게 아마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IT나 뭔가 개발 쪽 일도 조금 하시다가 이제 살짝 노선을 바꿔서 들어오시게 되신 거죠? 개발 쪽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완전히 다른 쪽에 있다가 노선을 바꿔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게 저도 이제 뭐 옛날까지는 아니지만 봐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보안 쪽이나 IT 쪽에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으신 분이 보안 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거를 저도 많이는 못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제 뭔가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더 그런 구분을 짓는 것 같아요. 뭐 전공을 해야 되니 뭐 개발자나 뭐 헬프데스크에서 몇 년을 일한 다음에 보안으로 꼭 가야 되느니 이런 이제 되게 좀 정해진 루트를 밟는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있는데 그렇지 않다. 충분히 그냥 이쪽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은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진짜 몸소 보여주셔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하고 계신 일은 네, 뭐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지난 5월까지는 컨설팅 회사에서 모이해킹이랑 취약점 진단 같은 기술 쪽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인증원에 들어와서 그 더 넓은 범위의 사이버 보안 인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전환을 결심하게 된 뭐 계기라던가 혹은 뭐 이쪽 관련된 일이 좀 더 뭐 재밌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얻을 만한 게 많아서 이렇게 전환을 했다. 요런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전환을 한 게 제가 의도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포지션 제의를 받았을 때만 해도 그게 제가 이제 잘 몰랐던 영역이고 그리고 저는 원래 그 기술적으로 좀 깊이를 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그 오퍼를 받았던 포지션이 기술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서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좀 더 넓게 봤을 때 제가 이거를 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계산이 서서 그 현실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전환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살짝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루트를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게 너무 재밌고 뭐 밤새서 뭐 모이에킹하고 취약점 찾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뭔가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뭔가 기술적인 일을 떠나서 뭔가 좀 더 비즈니스와 가까운 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저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일을 하시다가 그 백그라운드를 들고 이제 이런 관리적인 보안이나 아니면은 컴플라이언스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점프를 하고 싶다, 뭔가 기술적인 일을 하다가 이거는 좀 더 관리적 보안이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컨설팅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내가 점프를 하고 싶다. 뭐 어떤 거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점프를 뭐 이직을 한번 해본다든지 혹시 뭐 생각나신 게 있으실까요? 우선 현재 자신이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통 기회라는 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그렇다면 과연 나란 사람을 데려가고 싶을 만큼, 나한테 포지션 제안을 하고 싶을 만큼 내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 뭐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뭐 일부러 이미지 메이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건 현재 지금 주력으로 맡고 계신 분야에서 스스로 이 업무만큼은 진짜 내가 어디를 내놔도 잘할 자신이 있고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또 그거를 주변에서도 인정해 주고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보통 일머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일을 잘 한다는 게 기술적인 스킬만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요구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업무를 대하는 태도, 뭐 근태 이런 것도 다 이제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한번 내가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고 그것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컨설팅 업무를 예를 들어보면, 뭐 기술 진단 업무를 하다 보면 보통 시간 제약 때문에 자기가 맡은 할당량 쳐내기도 급급해서 그것만 겨우 끝내고 프로젝트 마무리 짓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까 전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데 필요한 더 중요한 것들은 잘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고객사의 서비스 특성이나 어떤 고객사 요구사항이랑 상관없이 자기 기준에만 매몰돼서 그 프로젝트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뭔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고객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해서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취약점 항목들에 좀 초점을 맞춘다던가 뭔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프로젝트에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고민해 보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이러한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예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에게 포지션 제의를 주셨던 분이 지난 몇 년 동안 프로젝트 한 4개 정도를 같이 했던 프로젝트 매니저셨거든요. 처음 프로젝트부터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저는 제 역할을 잘 했고, 그리고 프로젝트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만족도를 드렸고, 그렇게 제가 저를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결국 어떻게 한 끗을 달리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한 끗이 다른 퀄리티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 전과 다른 여러 가지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직업은 모이에킹 컨설턴트지만 컨설팅을 안 하고 취약점만 딱딱딱 찾아서 보고서 네, 넘기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네, 되게 많더라고요. 이 컨설팅이라는 건 어쨌든 고객사의 뭔가 고충이라던가 네, 문제를 뭐 발견을 하고 식별을 해서 그거를 이제 도와주고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그 정성을 쏟아 부어도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뭐 모이에킹 봤는데 네, 초이 네, 우리 팀에 데려와 달라 뭐 네, 이런 네, 경우도 저도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경력직이면은 뭐 물론 이제 뭔가를 준비를 하고 뭐 자격증을 따서 뭐 이직 면접을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한번 업계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좋은 퀄리티의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나를 네, 이제 데려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네, 네트워킹이 구축이 되고 뭐, 네, 뭐 새로운 자리가 났는데 이 사람이랑 저번에 일을 해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서 뭐이 사람을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해 네. 주신 게 확실히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탁구대디님의 커리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인상 깊어서 초대를 드린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OSP 관련된 책을 출간을 하시게 되어 가지고 초청을 드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출판하시는 그 네. OSP 관련된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정말 좋은 기회로 이번에 OSP 가이드를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아직까지 한국에 출간된 적이 없는 그 OSP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 뭐 예를 들면 OSP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뭐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뭐 등록 비용이나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되게 굉장히 사소한 부분부터 OSP를 따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면 유리할지, 시험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OSP를 주관하고 있는 업색은 어떤 방법론이나 접근 전략을 권장하고 있는지 등도 다루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OSP랑 관련된 공개된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집필해 놓은 가이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뭐 OSCP 관련된 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OSCP와 관련된 정말 거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다가 모아놓은 그런 왜냐면 제가 이제 베타 리딩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 이런 책은 외국에도 없는 것 같고 물론 찾아보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국내는 당연히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책이 국내도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네네. 책을 써주시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기술적인 내용 위주인지를 물어봐 주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기술적인 내용 위주라기보다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더 비중이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제가 책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그 오프색의 메일로 제가 OSP 관련된 책을 집필하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다루고 적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범위를 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OSP를 맛보시는데 필요한 정도의 그런 간단한 기술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OSP 시험에 필요한 하나하나의 공격 기법들을 일일이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OSCP가 워낙 그런 뭐 OSCP에 대해서 다루는 뭐 블로그 글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또 그게 있잖아요. 제한이. 네. 약간 좀 더 그 타쿠데디님이 OSCP를 따게 된 그런 여정에 대해서 다룬 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OSCP는 어떤 거고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고 이게 이걸 공부하면서 뭐 이런 업색 이런 기술 뭐 업색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겠다. 뭐 약간 요런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책을 출판하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동기부여를 염두에서 쓴 책이 맞고요. 다만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뭔가 제 개인적인 여정을 서술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정보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도록 했는데요. 음. 이를테면 오프색의 공식적인 모토가 있는데 그런 모토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 그러면 OSP 과정을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그 모토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OSP를 취득한 사람이 어떻게 단단해져 가는지, 뭐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OSP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부 계획을 수립해서 무작정 막연히 하기보다는 약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로드맵을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괄적으로 좀 담아서 제공을 하면, 독자분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것이 결국 개개인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OSP가 등록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도 다각적으로 좀 제공을 해서 그런 결심을 도와드리거나 아무튼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계획한 일을 실제로 수행하고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어떤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기술적인 내용은 어차피 기술적인 내용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 OSP의 강의인 PWK에서 어차피 OSP 통과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적인 건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모두 다 총정리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동시에 OSP 가이드가 아니라 오펜시브 시큐리티 가이드다라는 생각도 아, 살짝 들었어요. 오펜시브 시큐리티 자체를 완전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이 네. 책을 그냥 드려도 OSP를 안 봐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책도 책이지만 타쿠데디님이 OSCP를 따신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을 제가 알기로 뭐 2023년도 초에 이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OSCP가 국내에 많이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자격증이고, 국내에서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나 뭐 모의 해킹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OSCP가 없는 경우가 되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쿠 대리님은 이 자격증 어떻게 알게 되셨고, 뭐 이렇게 내가 좀 이거를 한번 따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실까요?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어떤 나이나 전공 여부 같은 것들을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해당됐었던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취업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 취업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음. 그렇게 해서 우선 보안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이것저것 막 찾아보면서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같은 것들 좀 알아보고, 뭐 나름대로의 어떤 테크트리나 자격증 트리 이런 것들을 구상을 좀 하던 중에 우연히 OSCP를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키워드를 OSP로 바꿔서 검색을 좀 하면서 OSP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는데, 이게 그냥 외워서 시험 보고 자격증 받는 그런 형식적인 시험이 아니라 뭔가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해내야 되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뭔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취업하려면 OSP를 거의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따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네. 당시에 초이님 블로그 보면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럼 타쿠데디님 혹시 OSCP를 언제 따셨나요? 저 작년 1월, 2023년 1월에 땄습니다. 얼마 안 네. 됐네요. 그쵸. 음. 이게 제가 OSCP 2020년인가에 땄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OSCP 자격증을 따신 한국 분들이 뭐 일기처럼 써놓은 글이 몇 개 있긴 했어요. 근데 소수였죠. 그래서 뭐 사실 2023년에 따셨으면은 작년에 따신 건데 그래도 한 3년, 4년 또 지나면 이제 이 OSCP가 한국도 많이 이제 후기 글도 올라오고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어,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리소스가 많이 없으셨을 텐데 한국어 리소스도 없고 어쨌든 이게 영어로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책에 네네. 나오는 부분이죠. 네, 설명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네. OSCP는 이제 해외 자격증이고 이제 본인이 네. 뭔가 영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영어가 안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책에도 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이렇게 네. 본인의 그런 경험이나 네. 의견 이런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OSP 과정 등록 전에 영어 학원을 먼저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OSP 과정이 실기 위주의 과정이라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공하는 PDF랑 영상 강의랑 서로 매핑이 되어 있어서 영상만 보더라도 대충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고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최대한 그 영어 환경에 본인을 많이 좀 노출을 시켜서 그 본인이 그 영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음. 저도 처음에 이게 다 영어다 보니까 이거 보기도 싫고 읽기도 싫고 막 그랬어서 그 분위기, 영어라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냥 막 몇 날 며칠 앉아서 계속 쳐다보고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분위기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영어라는 그 낯선 느낌에 익숙해지도록 초반에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고서를 영어로 쓰는 부분인데, 그 옵색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문법적으로 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려고 하지 말고, 뭐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있고, 그냥 이제 보고서의 경우에 나중에 심사위원이 그걸 채점할 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침투 테스트 단계별 순서 있죠? 그 단계별 순서를 똑같이 따라했을 때 그 지원자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영어 실력보다는 그냥 보고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그 과정들을 최대한 상세히 적고 기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지대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혹시 탁구대디님 뭐 옛날에 뭐 유학길에 오르셨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영어를 원래 굉장히 잘했다, 뭐 네. 영어 전공이었다, 혹시 이런 백그라운드, 영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셨나요? 이거 제가 OSP 영어 수준 관련 발언이나 그 관련 챕터에 좀 더 힘이 실리려면 그런 경험이 진짜 아예 없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일단 저는 해외 거주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해외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런 영어 환경에, 조금은 더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익숙하다는 게 제가 잘한다는 뜻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를 또 제대로 해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경험만 있는 한국인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외국에서 나가서 살거나 네. 유학길에 오르셨던 분이 아니시라면은 뭐 외국에 있었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8살 때 이제 아버지 일 관련해서 한 1년 네. 반 정도 미국에 나가 있다가 아, 18살 때 유학길에 오른 케이스거든요. 거의 네네. 10년이라는 공백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뭐 영어를 듣고 쓰고 했지만은 사실 이제 탁구데디 님도 굉장한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유학길에 네네. 오르셨을 때랑 뭐 네. 이민길에 오르셨을 때랑 실제로 OSCP를 봤던 때가 이제 굉장한 그런 뭐 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갭이 있으면 사실상 거의 리셋됐다라고 봐도 네. 무방하고,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네. 사실 이제 영어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저희가 이런 수능 영어처럼 네. 그런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 네. 그냥 모든 게 영어다라는 거를 맨 처음에 이제 익숙해지는 게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PDF나 영상 강의나 굉장히 쉬운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네네. 업색사도 이제 본인들이 이거를 영미권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 네. 세계를 상대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사람들도 아는 거죠. 우리의 뭐 고객의 몇십 퍼센트가 비영어권 문화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영어로 그런 뭐 강의를 만들더라도 최대한 간단한 쉬운 영어를 써야겠다. 그리고 네. 실제로 IT에서 사용되는 영어가 굉장히 쉽고 간결한 영어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IT에서는, 네. 네, 저희가 뭐 셰익스피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문서화 정도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네. 사용을 해서, 네. 그렇기 저는 때문에 개인적으로 네. 한국에서 수능 영어를 하셨던 분들이면은 사실 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게 맞아. 예. 왜냐면 수능 영어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고 외국에 온 케이스인데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국어 그 시험을 보면은 우리나라 언어인데 그 시험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는 거랑 이제 언어를 이제 말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업색사들이 내는 그런 강의 자료나 PDF 이런 파일만 봐도 사실 수능 영어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만한 단어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맞네. 네, 맞네. 근데 괜히 이제 생각보다 그냥 수능 영어가 훨씬 어렵겠다, 맞아. 진짜. 정말,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게 네. 무슨 뭐 IELTS나 뭐 토플 이런 것처럼 스피킹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뭔가 이 OSP 이후의 이야기도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OSCP를 취득을 하시고, 그 뒤로 이제 커리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혹은 네. 이제 취득을 한 게 도움이 됐는지, 네. 뭐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OSCP의 뭐 가치라든지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OSP와 커리어의 어떤 상관관계부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OSP 과정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나 그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런 게 실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뭔가 취약점을 향한 집요함이라고 할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던가, 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해서 어떻게든 뭐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던가. 아무튼 이렇게 업무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진짜 그 전문가답게 좀 임하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같은 모이에킹 업무를 하더라도 이 A라는 컨설턴트는 뭔가 가지고 오는 결과물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리고 본인도 그걸 느끼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그 향후 커리어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근데 이게 비단 그 OSP를 취득하고 나서 생기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생기기 시작한 변화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저 개인적으로는 OSP를 준비하면서 얻었던 유익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그 플러스 알파를 탑재한. 이게 확실히 기술적인 지식도 지식이지만은 아까 타쿠데디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자 마인드셋? 네. 네네.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뭐 네. 공격자 마음가짐도 마음가짐이지만은 뭐 취약점을 더 찾고 싶다, 혹은 뭐 이런 종류의 공격이 가능하다면 이 대상에서 뭐 저런 종류의 공격도 가능할까, 이런 뭔가 네. 그런 마음가짐을 되게 좀 잘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에 이제 장착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런 마음가짐은 그냥 뭐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제로 기술적인 그런 경험을 쌓지 않으면은 사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감 같은 거를 쌓기가 어렵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핸드온 키보드를 두들기면서 그런 거를 진행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네. 그런 경험과 그리고 마음가짐을 구축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네, 네. 저도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OSCP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 혹시 네. 우리나라에서 OSCP에 관련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업계 내의 대우나 네. 인식이나 그런 것도 조금 바뀐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좀 많이들 모르시는 그런 자격증일까요? 제가 만나뵌 보안 업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 OSP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보안 업계에서 OSP에 대한 대우나 인식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제 개인적인 경험에만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OSP가 있다고 해서 뭐 연봉이 갑자기 달라진다거나 그 어떤 그 대우가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주로 이제 소개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보통 직접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자가 정말 좋은 이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입사가 쉽지 않은, 그렇게 뭐 입사 문턱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직접 지원을 한 케이스였고, 당연히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2번 보고 최종 합격을 했는데, 당시 면접 때도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입사 후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그 OSP 때문에 면접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OSP 때문에 뽑힐 수 있었다고 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해외 기업들에서 OSP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턴트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그 OSP 보유자에 대한 어떤 회사의 필요랑 제 운때가 좀 맞아서 그게 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제가 경험했던 실제 OSP를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 근데 그게 한국 보안 시장에서의 OSP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국내에서 아무래도 인지도, 네, 해외랑 관련된 그런 거다 네네네, 보니까. 음. 네. 네네, 개인적 그게 혹시 이제 음, 해외 이런 영어권 국가랑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회사여서 네, OSCP를 딴 취득한 사람은 네, 영어로 어느 정도 이 옵색을 이해할 줄 알고 이제 영어를 좀 네. 구사할 줄 안다라는 그런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좀 도움이 됐고 그렇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개인적으로 네네. 해외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취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하실진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만약에 한국 컨설턴팅 회사랑 일을 해외에서 네, 지금 한다 그러면 저도 OSCP를 요구하는 목적이 언어적인 능력도 왜냐면은 이게 한국어랑 영어랑 또 같은 기술이어도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뭐 이렇게 영어로 설명을 해도 뭐 알아듣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OSCP를 가지고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외 기업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공고에 그런 이런 좀 단편적인 모의 해킹이 아니라 모의 침투 테스트나 네, 공격자 시뮬레이션 관련된 채용 공고가 정말 간간히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 네, 작년부터. 거기에서 이제 우대사항의 OSCP가 간간히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직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적어도 조금은 더 알게 되셨구나 OSCP 관련해서 그런 이제 직무가 우리나라에 국내에 아직 많은 건 아니고 이제 뭐 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일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지만 적어도 지금 막 생겨나고 있고 지금 막 이제 OSCP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네, 라는 네, 생각을 저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따서 네, 그때 땄을 때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국내 뭐 이제 OSCP 관련된 것도 이제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아예 없었거든요. 뭐 아까 굴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네이버 블로그 한두 개 나오는 것 빼고는 아예 없었고 뭐 채용 공고에서도 당연히 뭐 그거를 써놓은 공고는 없었고 이런데 네, 거의 이번 연도 아니면 작년도 말부터 이제 간간히 한두 개씩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위상이라고까지 표현은 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이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네, OSCP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의 이제 보안 커리어 방향 네, 뭐 하고 네. 싶으신 일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안 쪽에 입문하면서 가졌던 유일한 목표가, 어떻게든 이 업계에서 살아남아 보자였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꼬집어서 나는 여기서 무조건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런 어떤 절대 기준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말로는 기술적으로 제가 승부를 봤다고 하기는 했었었는데, 여튼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전보다 보여지는 것도 많고, 어떻게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뭔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업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나 범위가 지금보다 더 확장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테면 지금까지 해왔던 영역에서의 모이에킹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 뭐 오토모티브라든지 OT 쪽이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뭐 기술 진단 분야 말고도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보안이라든지 인증 쪽, 뭐 심사 쪽 업무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 좀 더 열려 있는 입장 같고요. 제가 보안 업계에 뭔가 한 획을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 보안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네. 모르긴 몰라도 보안업계 어디서든 살아남아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좁은 그런 기술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굉장히 큰 차원에서의 그런 관리적인 보안이나 인증 네, 심사나 더 네, 나아가서는 뭐 오토모티브 관련된 뭐 정보 보안이라든지 뭐 네, 그쪽 관련된 뭐 오펜시브 시큐리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OT 쪽 관련 일도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도메인을 배우고 그쪽으로 뻗어 나간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보안과 잘 어울리시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그런 도메인에 보안을 접목을 시키고 네. 그거를 또 이제 배우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멋있다. 뭐 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보안 이 도메인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딱 '요걸 하겠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냥 뭐 가다 보면은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거고 약간 요런 식인 네, 거죠. 그쵸? 네, 네. 재밌는 거, 뭐 돈 되는 거 따라가다 보면은 네, 쭉쭉쭉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네. 맞아.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좀 오래 시간을 들였는데 뭐 공식적인 팟캐스트는 뭐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타쿠데디님 자체는 이제 뭐 나이, 전공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정보보안에 관련된 열정과 내가 하고 네. 싶은 의지만 있다면은 거의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옛날부터 많이 보고 이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